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휴일 편안히 쉬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번 외국인에 대해서 한번 외국인. 근데 외국인이 뭐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외국인이 외국인인지 이 외국인도 뭐 노랑머리, 뭐 검은머리, 뭐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아요. 머리 색깔로 구별하는 건지 하여튼 우리 외국인이 있습니다. 증시를 흔드는 우리 외국인, 그 수급 주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리 특히 보면은 뭐 외국인만 따라가면 뭐 된다. 도대체 검은머리 외국인이 누구냐요? 누굽니까? 누구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그 단어가 바로 수급인데, 주식 관련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순매수해서 주가가 상승했다. 뭐 기간 매도 물량에 밀려서 주가가 하락했다. 뭐 이런 문구들도 많이 볼 수도 있죠. 접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주식을 거래하는 수급 주체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두 개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을 따라하면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을 정도인데, 하여튼간 외국인 그 각 수급 주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해보고, 특징들, 그리고 주린이들이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그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지 오릅니다. 막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겠죠. 당연히 주가는 오르는 거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제 주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이를 이제 수급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투자자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크게 보면 우리가 개인, 뭐 외국인, 기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보는데, 더 명확히 구분하면은 뭐 개인, 뭐 외국인, 뭐 기관, 뭐 기타 법인, 뭐 기타 외국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대요. 그럼 이들이 끊임없이 사고 팔면서 시장의 수급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당 수급에 대해서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막 오르고 내리고 막 하는 거죠. 먼저 그럼 개인은 말 그대로 우리 같은 그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보면 개미라고 해요. 개미. 사실 개미라고 하면은 약간 개인 투자자들을 낮춰 부르는 은어로 통용되는데, 주식시장 내에서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다. 그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그런 특성을 반영한 단어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개미에 대한 이미지가 사뭇 달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투자 열풍이 막 불잖아요. 그럼 수많은 그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막 뛰어들었어요. 그 개미들이 이제 개미 군단으로 이제 결집한 거죠. 그 작년 3월 코스피가 한 1400포인트까지 무너졌는데,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작년 한 해에 한 5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끌어올렸고, 사상 최초로 이제 코스피 이제 3000 시대를 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 하지만은 하여튼 현재 개인 투자자가 약 1000만 명 정도 다른다 하네요. 1000만 명. 엄청난 말이에요. 1000만 명. 그래서 이제 그만큼 최근에는 개인 투자들의 영향력이 커졌고요. 주식시장에 이제 정당한 투자자로서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핵심 수급 주체로 이제 자리 매금을 한 거죠. 일단은 그 국내 주식시장의 이제 핵심 수급처가 외국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JP 모건, CS 증권 이런 게 다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인들. 개인들보다 이제 풍부하죠. 자금이. 그리고 고급 정보를 갖고 있어요. 고급 정보 갖고 있고 자금력도 훨씬 낮다. 그 외국인 투자라고 하면은 많은 분이 이제 미국의 뭐 기관 투자자를 떠올리곤 하는데, 그 뉴욕 월스트리트에 이제 근무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그 펀드 매니저의 이미지가 상상되기도 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히 커요.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그런 증권과 통설도 있을 만큼 외국인 투자들의 그 수급 동향, 한국 증시의 그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밖에 또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그 외국이 그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외국의 개인 투자자.
이를 기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기타 외국인. 기타 외국인이라 한다.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네요. 그러나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은 등록증 없이도 국내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수급은 모두 기타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은 일반인이나 법인 등 그 타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자를 말하겠죠. 기관은 종류가 꽤 많아요. 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은행, 기타 금융 이렇게 있는데 먼저 금융투자를 보자. 금융투자. 우리 금융투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금융투자. 이거는 보통 이제 뭐 증권사, 그 투자자문사, 뭐 자산운용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직접 투자할 때 잡히는 수급을 말해요. 그 증권사마다 회사의 고유 자산을 굴려서 돈을 버는 그런 트레이딩 부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같은 이런 증권사, 아니면 삼성 자산운용과 같은 뭐 자산운용사들이 고객 돈이 아닌 그 회사의 고유 자산을 이용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투신은 뭐냐? 투신. 투신도 들어봤죠. 투신. 이런 뭐 투자 신탁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의 수급이죠. 그 일반 개인이 은행이나 뭐 증권사 등을 통해서 펀드에 가입을 하면은 그 펀드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를 통해 운영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 그래서 고객이 해당 펀드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면은 그 자산운용사는 기계적으로 그 비율만큼 시장에다 주문을 넣어서 체결해야 돼요. 이때의 수급이 바로 투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연기금은 뭐냐? 또 연기금. 연기금은 연금과 기금을 뜻하는데 기관 수급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게 있어요. 연기금. 지금 이 보이는 건물이 뭐냐? 이거 국민연금 건물이네요. 국민연금. 이렇게 기금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참고로 또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전 세계 연기금 중 일본 공적 연금 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세 번째랍니다. 세 번째 규모 갖고 있어요. 세 번째 큰 자산 규모를 지니고 있다. 그 연기금 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거의 국민연금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연기금이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은 수급상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재로 보고 있는 거죠. 또 사모펀드가 있어. 이건 뭐냐? 투신과 유사하긴 하지만은 소수의 투자자를 모집해요. 소수의 투자자를 모집한다. 모집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기관 투자를 말한다. 이게 사모펀드다. 주로 중소형주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정보 비대칭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모펀드에 강한 수급이 포착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이 밖에 보험, 은행, 뭐 말 그대로 보험사 은행 말하는 거죠. 기타 금융, 뭐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이런 다양한 기타 금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관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은 기타 법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타 법인. 이는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를 말하는데 일반 회사. 가령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입할 시 기타 법인으로 이제 수급이 잡히는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은 외국인, 우리 검은 머리 외국인,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일단은 앞서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주식장의 이제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을 따라하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게 바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검은 머리 외국인. 참 특별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일터를 잡고 생활하면서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은 외국 자본인 척하면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그 한국인 투자자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투자 동인이라는 점을 투자 전략으로 활용한 것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면 따라서 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노린다고 합니다.
방식은 이렇대요. 먼저 해외에 페이퍼 캠페인이나 그러면 특수 목적 범인을 세워요. 페이퍼 캠페인이나 이제 특수 목적 범인을 세운다. 그 다음에 자금을 이제 해외로 송금한다. 자금을 이제 해외로 송금하겠죠. 해외로 송금을 해가지고 이후에 우리나라 증권사 해외 지점이 있어. 또는 그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한국 주식증에 투자하는 거냐, 그죠? 그 해외 지점을 통해서 다시 또 한국 주식중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외국인이 아닌데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일각에서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를 매수해가지고 시세 조정을 한다고 의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총이 큰 우량주의 경우에는 시세 조정이 쉽지 않고 눈에 띄는 수급을 형성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 중소형주를 노린다. 그래서 소형주에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제 오인할 수가 있어. 그죠?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해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은 머지않아서 주가가 반등하리라,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막연한 기대감. 그러니까 종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추격 매수할 경우 자칫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짜 수급을 형성하는 것은 그 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깔려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유념해야 돼요.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겠죠. 어렵죠. 상당히 진짜 명확히 구분이 어렵다.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신흥시장으로 불려놓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 주식시장보다는 관심을 덜 두고 있다고 하죠.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대표 우량주인 삼성,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만 분석하기도 바쁠 거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에 어느 정도나 투자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물론 중소형 종목 중에서 향후 전망이 유명한 곳이 많이 있고요.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찾아내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들도 꽤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투자에 나서기 전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간 그 소형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 특히나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민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죠. 민감하게 따져보자.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그 중소형 종목에서의 그 외국인 순매수는 대형주의 외국인 수급과 분명 성격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따져보고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항상 참고하고 여러분들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다시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휴일 평안히 쉬십시오.